봅시다. 두 원이 교점이 이렇게 생길 텐데 교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생길 테고 교선이 될 테고요. 교선. 그래서 교점을 연결하는 것은 공통현이다라고. 이쪽에도 현, 저쪽에도 현이다. 공통현이다. 중심이랑 공통현은 무슨 관계가 있냐면 중심을 연결하게 되면 공통현이랑은 수직이 된다. 이 부분은 뭐 따로 증명을 하지 않아도 이 둘이가 합동이고 이 둘을 연결하면 수선을 내린 개념과 같다 이런 얘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식을 빼버리면 되는데, 자, 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원의 식에서 또 다른 원의 식. 이 부분 K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얘는 새로운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도 있느냐면 현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교선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범위가 K가 이렇게 되려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 되어 준다면 두 식을 빼버리면 제곱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제곱항이 없고 XY만 존재합니다. 직선의 형태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제곱이 안 없어지거든요. 제곱이 안 없어지고 원의 식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K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 X제곱이 없어지고 Y제곱이 없어지고 다 넘겨서 한쪽으로 몰아보면 X에 Y에 대한 개수가 있는 1차 직선의 식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직선식은 교점을 지나는, 이 점을 대입해도 성립하고, 왜냐하면 이 점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되고요. 얘가 0이 되죠. 교점이니까. 그 다음에 이 점을 대입해도 성립하는, 여기 대입해도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직선도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두 교점 AB를 지난다라는 거죠. AB를 지나는 직선은 한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름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원 두 개에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이 궁금하다. 바로 빼버리면 돼요. 두 원을 빼버리면 교점을 지나는, 줄여서 교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 라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원론적으로 이 부분에서 교점을 지나는 왜 새로운 원이냐 라고 한다면 교점 A를 만약에 x1, y1이라고 할 때 x1, y1은 교점이니까 이 원도 0으로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입해도 0 되고 여기 대입해도 0 되니까 이 식은 x1, y1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하면 x2, y2도 이 원도 지나고 이 원도 지나니까 얘도 0으로 만들고 얘도 0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x1, y1, x2, y2를 지나는 어떤 식인데 그런데 K가 마이너스 아니라면 아무리 뜯어봐도 얘는 원의 형태를 띠고 있어. 그럼 K에 따라서 달라지는 원이긴 한데 어떤 원인가? 이 점은 지나고 이 점도 지나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입해서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이다. 제일 작은 원은 얘를 지름으로 하는 아마 이런 정도 원인 것 같고, 큰 거는 무수히 많겠죠. 이렇게 되는 커다란 원도 그릴 수가 있고, 반대쪽으로도 커다란 원도 그릴 수가 있고, 공통점은 이 둘의 점을 항상 지난다라는 사실. 그래서 지금은 그 중에서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직선이 되더라. 그래서 항상 원이라고 말은 할 수가 없더라.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직선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원이 된다라는 힌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2번에 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서는 K를 달고 설명을 하고 있죠. 좀 잘라서 봅시다. 그래서 하나의 원의 식과 두 번째 원의 식을 연결을 했을 때 여기까지가 하나의 원, 그 다음 여기까지가 또 다른 원의 식일 때 이 교점이 x번 점 AB 합시다. 점 AB 점 AB를 여기에 대입해도 얘는 0이 되고 여기에 대입을 해도 자, 점 AB 교점이니까 둘 다 0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점 AB를 지나는 어떤 도형이다. 그 중에서 K가 -1이 아니라면 이 형태는 제곱이 안 없어지고 제곱의 부호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원이 되더라. 어떤 원인데? 점 AB를 지난다. 점 AB를 대입했더니 이 식이 성립하더라. 그렇다면 점 AB를 지나는 원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다 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형으로 보면 그겁니다. 어떤 f의 xy 이런 형태가 있고요. g의 xy 이런 형태가 있다면 f의 xy의 식이랑 g의 xy의 식이랑 k는 0이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f랑 g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도형인데 이 도형의 형태는 K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원이고 원이 된다 해도 K가 -1이면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계속 원을 유지할 수도 있고 얘가 직선이고 직선이면 얘가 뭐가 되느냐면 직선이 되겠죠.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2차 함수고 1차 함수면 교점을 지나니까 교점을 두 개니까 얘를 뺀다고 해서 2차가 없어지진 않겠죠. 그렇다면 교점을 지나는 또 2차 함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는 저런 의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두 원에서 나타나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죠. 여기서 큰 원 또는 어떤 원의 왼쪽 원의 반지름과 오른쪽 원의 반지름과 그 둘의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랑 이거 말고는 나타낼 게 없잖아. 자, 그렇다면 여기가 지구가 되고 여기가 달이다. 그 중심 사이의 거리랑 관계를 생각을 하면 떨어져 있으니까 반지름 두 개를 더해도 D가 더 크다. 원 중심 사이 더 크니까 얘는 떨어져 있다. 당연히 교점이 없다. 따로따로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서 볼 때도 지구하고 달하고 딱 붙었네. 그럼 반지름하고 반지름 둘을 더한 게 중심 사이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교점이 한 개겠구나. 한 점에서 만나네. 이제 달이랑 충돌을 해서 지구랑 이만큼 포개졌어.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기는 D가 되고 여기는 반지름이 되니까 그림으로 볼 때도 반지름 합보다 D가 더 작아진 거잖아. 그런데 이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달이 뚫고 들어와서 지구에 완전히 포개져서 내접하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내접하게 되면 잘 보시면 여기가 지구의 반지름이고 여기가 달의 반지름이고 이 차이만큼이 뭐가 되느냐니까 거리가 됩니다. 중심 사이 거리. 그래서 D는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 게 되고 이런 상황이구나. 그럼 다시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어떤 상황이냐면 달이 지구에 딱 충돌하는 순간에서 내접하게 되는 것까지겠죠. 얘가 진행하게 되는 중공 과정 그림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외접과 내접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점에서 만난다는 내접에서부터 외접 또는 외접에서 내접되는 그 중간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과정이기 때문에 내접의 반지름일 때 중심 거리일 때랑 외접의 중심 거리일 때 사이에 있다면 뭐가 되겠다?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럼 내접에서부터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중심 사이 거리가
내접할 때보다 더 작아집니다. 이제 점점 다가가는 거죠.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뺐을 때 원래는 얘가 정확하게 중심 사이 거리인데요. 중심 사이 거리를 하고도 여기 조금 틈새가 남죠. 그래서 중심 사이 거리가 더 작아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따로 크게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개지게 되면 D는 완전히 0이 되어버리고 R은 여기서 뺀다라는 의미가 없죠. 그냥 뭐 큰 반지름, 작은 반지름 이런 형태가 될 테니까. 그림상에는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얘가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접선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공통 접선에 대해서.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밖에서 공통 접선을 한번 그어봅시다. 접하면 동시에 접하게 되는 접선은 이렇게 그을 수가 있고 이렇게 그을 수가 있죠.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안쪽으로도 그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안쪽으로 이렇게 그을 수가 있고 외접하게 되면 어떻게 그을 수 있을까? 여기 이렇게 그을 수 있고 여기 이렇게 그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 공통 요 부분이 안쪽에는 한 개만 그을 수가 있고 쏙 파고들었죠. 다리랑 지구가 좀 포개졌잖아. 그럼 여기는 접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랑 요쪽에만 그을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내접하게 되면 접선은 어디? 공통 이 부분에서 하나밖에 못 긋죠.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여기서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선 개수를 보면 내접하게 그러니까 교점이 없는 외부에 있으면 4개를 그을 수가 있고 외접하게 되면 3개를 교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2개를 내접하면 1개를 내부에 들어가면 0개를 그래서 접선의 개수 가지고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원이 있는데 공통 접선을 3개를 그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 아 외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하면 되고 4개를 그을 수 있다. 떨어져 있구나. 그 다음에 2개다 그러면 아 2점에서 만나는구나. 이것도 같이 접선 개수로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공통 외접선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까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까지 물어보는 거를 반지름하고 반지름하고 중심 사이 거리 가지고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니까 얘를 평행선을 그어보면 보조선을 그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타를 써서 구하면 되겠다. 중심 사이 거리 알고 있고요. 반지름에서 여기를 알고 있죠.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 뺀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R1-R2랑 중심 사이 D를 가지고 외접선 길이를 구해보면 됩니다. 그려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통 내접선의 길이라는 것은 얘를 물어보는 건데 얘를 구하는 게 피타를 만들어서 얘를 구해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중심 사이 거리니까 얘는 알고 있고 여기가 큰 반지름 여기 작은 반지름을 여기로 당겨옵니다. 작은 반지름 그래서 한 변이 R1 더하기 R2인 직각삼각형에서 이 부분 피타를 써서 구하게 되면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다. 자, 두 원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점을 구해서 풀어라는 문제가 아니겠죠. 교점을 구해서 풀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다시 또 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교점을 지나는 어떤 원에 대한 식을 표현을 할 텐데 우리 K를 달 거 아니야. K는 둘 중에 아무데나 달아도 상관없는데 상식적으로 좀 식이 간단한 데다가 달면 좀 편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교점을 지나는 그 원의 식을 얘 좀 복잡한 거 얘는 그냥 K 달지 말고 그나마 좀 간단한 데다가 K를 달아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한쪽으로 넘겨서 아 얘가 우리가 원하는 원이다. 그런데 얘가 원점을 지난다네. 0,0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0,0을 대입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 0, 0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4만 남고요. 0, 0 돼서 마이너스 5K가 되고요. 얘가 0이 되더라. 그래서 K를 구해봤더니 K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더라. 이제 얘를 여기다가 쏙 대입을 하면 되겠죠. 대입하고 바로 5를 곱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5를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5의 괄호에 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기 때문에 찢고 뽑고해도 x제곱 y제곱 개수가 같게 유지가 되고 0이 아닙니다. 개수가.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원의 형태가 되겠다. 정리하니까 x제곱에 y제곱에, 물론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반절은 표현하고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적어도 원의 식 자체가 뭐 아닌 건 아니니까 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걸 고민 안 하죠. 바로 빼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바로 빼버리면 x제곱 y제곱 없어지고, 빼면 여기에다 뭐 적어줄까? 마이너스 5 적어주면 되겠죠. 뺐으니까. 안쪽으로 넘겨보니까 남는 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안으로 넣으면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3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이다. 두 식을 빼면 직선의 식이 나온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수직이다. 수직이라 했으니까 얘 기울기만 알 수가 있죠. 기울기가 1에 대해서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 교점을 지나는 교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구나. 빼봅시다. 빼면 된다 했으니까 둘 중에 뭐를 먼저 적을까? 아무거나 먼저 적읍시다. 자, x제곱에 y제곱 마이너스 4x에 6y 더하기 4는 0. x제곱에 y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ky 더하기 1은 0. 뺍니다. 제곱은 다 없어지고 빼니까 마이너스 2x 6 마이너스 k의 y 더하기 3은 0이다. 6 마이너스 k의 y는 2x 마이너스 3이다. y절편이 궁금한 건 아니고 기울기만 궁금하니까 6 마이너스 k의 2x에 빼기 6 마이너스 k의 3이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k가 나오겠다. 자, 두 번의 공통현에서 중점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대략적 그림으로 보면 이 여기가 공통현인데, 이 중점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중심이랑 중심을 연결했을 때 아까 수직이 된다라고 했고 수직이 된다라고 했고 얘는 길이가 같을 거다, 이 점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 교선의 식을 구하고 중심을 뚫고 지나가는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식을 뭐 m이라고 합시다. m을 구해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찾아야만 알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상황이죠. 그러면 l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교점을 지나는 거는 그나마 쉽죠. 여기서 이걸 빼든지 여기서 이걸 빼든지 하면 구해지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중심을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타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야지만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L 구해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를 바로 뺍시다. 여기서 빼면 L의 식은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2x에서 마이너스 6 빼니까 4x, 마이너스 2y에서 마이너스 6y 빼니까 더하기에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를 약분하고 한번 적으면 2x랑 2y랑 마이너스 5는 0이다. 자, m을 찾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 봅시다. 원의 식이 x 마이너스 1 제곱 5원 y 마이너스 1의 제곱 1 더했으니까 얘는 2 적고요. 5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18에서 10 넘어가서 얼마가 되나요? 8 되나요? 우린 중심이 필요하니까 1,1이랑 여기서 중심이 3,3이네요. 아, 이건 좀 간단하네. 이 둘을 동시에 지나는 거는 y는 x겠죠. 얘가 우리가 직선 m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랑 1,1하고 3,3이면 1,1, 3,3 연결하게 되면 y는 x일 테니까. 그러면 y는 x랑 바로 연립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y를 x로 바꿔 적읍시다. 2x랑 마이너스 5는 0, 4x는 x는 4분의 5. 교점도 마찬가지로 x랑 y랑 같으니까 y도 4분의 5. 그래서 4분의 5, 4분의 5다.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원. 첫 번째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라는 게 잘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O2는 식 한번 적고 갑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y제곱 마이너스 4y에 더하기 4 8 또는 2루트 2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거 그려보면 얘가 좀 더 잘 될 수는 있는데 연습삼아 실전이다 생각하고 한번 그려볼게요. 한 개의 원은 뭐가 되느냐니까 반지름 2짜리, 실제로 2를 한 이 정도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중심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원은 중심이 어디 있느냐니까 2,2의 중심입니다. 여기가 2고 2니까 중심이 딱 여기 있어요. 2루트 2는 어디냐 그러면 2랑 2의 대각선이고 원점을 지나는 이 부분이 반지름이 되는, 원점을 지나게 되는 그런 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을 그려보면 어디 한 이 정도 돼야 되나? 비슷하네. 자, 이렇게 해서 원을 그려봤습니다. 실전에서 여기가 2,2 반지름 2루트 2, 여기는 0,0. 자, 이런 형태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세요니까 우리의 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길이 구하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중심 연결을 해서 한번 적어보면 이런 상황 정도 될 때, 그려보니까 봅시다.
요쪽은 반지름이 R이 여기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중심 0,0 지나니까 여기도 2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 원의 반지름이니까 2루트 2가 되고, 얘가 90도가 되어주면 참 좋은 쉬운 일반적인 문제일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 뭐를 물어보느냐니까 여기 흰색으로 굵게 표현된 친구에 대한 2배를 물어보는 거겠죠, 공통에는. 그래서 우리 이거 구해야 되는구나. 조금 돌려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를 구해야 되느냐 보니까 2루트 2랑 2루트 2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로 되어 있는 이등변 삼각형 형태가 되네요. 2루트 2랑 2루트 2랑 2가 될 때, 여기서 이거 높이를 구할 수 있다면 얘를 2배 해주면 우리가 답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쪼개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우리는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생각을 하게 되면 삼각형 넓이를 표현할 수는 있겠죠, 돌려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루트 2가 되니까 여기 높이는 루트 7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 넓이 구해보면, 또는 얘랑 이렇게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루트 7이 된다. 높이랑 밑변,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7은 높이랑 밑변 h랑 2루트 2랑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이 약분하고요 넘겨보게 되니까 h가 루트 2분의 루트 7.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공통현은 저거 2배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2의 루트 2의 루트 7 약분하게 되니까 루트 14가 된다.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표현하지 않을 거라 그러면 교점을 찾아서 뭐 여기에 대해서 거리 공식을 쓰고 이런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할 텐데, 현실적으로 학교 시험은 여기가 90도가 되는, 여기 90도 되는 문제 잘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 복잡하지 않게 땡큐 하고 풀면 되고, 그러면 반지름 가지고 피타 쓰면 얘 나오는 거고, 중심 사이 거리 나오는 거고, 뭐 이렇게 잘 볼 수 있겠죠. 그래 되면 참 좋은 거고, 그거 아니라면 그 도형 속에서 주어진 힌트 속에서 한번 곰곰하게 찾아보고, 문제가 딱히 이렇게만 딱 안 나올 겁니다. RPM 풀어봐도 다양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진짜 에어컨 키니까 좀 춥네. 봅시다. 제목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판별식 설명이 나와 있고, 바로 밑에 저기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판별식 거의 안 씁니다, 솔직히. 좀 몇몇 특이할 때 말고는 거리 공식이 워낙 좋기 때문에 판별식으로는 잘 안 가요. 그래서 원과 직선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그냥 거리구나. 혹시 원방 문제 푸는데 판별식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혹시 거리 공식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의 뭐 90% 이상 거리 공식이 더 좋은 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그래도 판별식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봅시다. 여기 직선이 있는데요, 직선의 식이 책에서처럼 y는 ax 더하기 b다. 여기는 뭐 식을 다 적지는 말고 그냥 간단한 거, 얘랑 지금 여기 있는 요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얘랑은 공통점이 없죠.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x의 2차식이 될 텐데, 교점이 없다라는 것은 동시에 만족하는 x가 없다라는 소리이고, 이걸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실근이 없는 거겠죠. 실근이 없다라는 말은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그래서 반대로 이거를 대입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네, 교점이 없네, 두 원이랑 직선은 떨어져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소리인 거고, 판별식 D가 0이 된다면, D가 0이 된다 그러면 실근이 한 개 있다고? 교점이 한 개 있다고?
그렇다면 원이랑 직선은 접하고 있는 형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대입을 했을 때 D가 0보다 크다면 교점이 두 개 있다고? 교점의 X좌표라는 이야기겠죠. 교점의 X좌표인데 요렇게 표현이 돼. 교점이 두 개니까 D가 0보다 크면 교점이 두 개 있겠다. 근데 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기는 경우에는 교점이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표현하면 한 개로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다면 얘에서 A가 무한대가 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시작하겠다라면 이 직선을 나타낼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에서는 수직선은 아니니까, 수직선은 직선이 하나로 표현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x는 2 뭐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 요 시각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타나는 경우는 나중에 좀 독특하게 따로 생각을 하도록 하고, ax 플러스 b라고 나타내는 것은 기울기 a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거리 공식으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직선에서 거리가 직선이랑 어디까지, 원의 중심까지랑 거리가, 여기 지금 노란색 표현한 게 거리라는 의미로 색칠을 해봤는데, 얘가 반지름하고 정확하게 맞다면 접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림으로 이해를 했을 때 직선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도 크다, 거리가 더 멀다고, 얘는 떨어져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선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작은 걸 하면 얘가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겠죠. 이게 지금 만난다 안 만난다 의미이기 때문에 D가 0이 되어도 상관없겠죠. D가 0이 된다는 말은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이야기일 테고, 하여튼 D가 0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요. D랑 0이랑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요. D가 크면 안 만나요. 그럼 D를 어떻게 구할 건데 라고 한다면, D는 이 직선의 식을 뭐라고 표현해 볼까요? ax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표현하고, 중심은 x1 y1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점을 여기에 대입한 ax1 by1 더하기 c, 얘가 거리 공식을 이용한 점과 직선의 거리가 되니까 얘를 판별식부터 더 많이 씁니다. 한 번에 답이 확 다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판별식에 대한 기본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원이 주어져 있고요, 직선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위치관계일 때 판별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그렇다면 y를 여기에다 쏙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니까 x에 관한 2차식이 됩니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개해서 x의 2차식, 얘가 2차의 개수, 여기는 1차의 개수, 여기는 상수항. 그래서 판별식 d를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된다. m제곱 마이너스 3이 판별식인데요, 얘가 0보다 크면 0보다 크면 이걸 만족하는 x가 두 개가 있다. x의 의미는 교점의 x좌표죠. 그래서 0보다 크면 교점이 두 개 있다,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의미로 보면 되고, 판별식이 0이 되게 된다 그러면 중근을 가진다, 접한다 라고 보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보자. 그래서 판별식으로도 풀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이제 다른 풀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이 부분으로 자주 풀자라는 거죠. 실전에서는 훨씬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
대신에 식을 직선의 식을 y는으로 두지 말고 한쪽으로 몰아서 0이라고 두어야지만 거리 공식 할 때 조금 편하겠죠. 그 다음에 원의 중심 구해 놓고요. 자, 그렇다면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한번 표현을 해 봅시다. 얘는 직선식에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루트 씌운 거랑 같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00을 x에 0을 y에 0을 대입하고 2가 남은 거에 대한 절대값입니다.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넘기고 넘겨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판별식이랑 답은 당연히 같겠죠. 수학이니까.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다고? 작으면 더 속에 쏙 들어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다면 접한다 라고 볼 거고요.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게 되면 떨어져 있다 라고 보고, 그래서 거리 공식이 조금 낫더라, 둘 다 풀 수는 있어야 될 테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책에서도 거리 공식을 쓰고 있죠. 책에서 거리 공식 표현이 잘 돼 있으니까 이거 판별식 비교했을 때랑 한번 해볼게요. 그냥 차라리 책에서는 거리 공식 줄이 한 줄, 두 줄, R 포함, 이어야 함으로 네 줄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렇다면 판별식으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x제곱에 y 대신에 2x 더하기 k를 대입하겠어. 얘를 제곱하고 4는 왼쪽으로 보내서 마이너스 4. 자, x로 묶어보면 x제곱이랑 여기가 4가 넘어올 테니까 5x 제곱이 되고 4k에 x가 되고 k제곱에 마이너스 4가 0이 된다.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d 4분의 d 짝수니까 4분의 d 해야 되겠네요. 4분의 d는 2k의 제곱 마이너스 5의 k제곱에 마이너스 4가 만난다 라고 했으니까 0보다 접하거나 뚫고 지나가거나 이거 둘 다 된다라는 소리겠죠. 괄호 풀어보게 되면 4k제곱에 마이너스 5k제곱이니까 마이너스의 k제곱, 여기는 플러스의 20,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한 점이든 두 점에서 만나요. 넘겨서 20보다 작아요가 되고 마이너스 2루트에서 플러스의 2루트5가 되게 된다면 한 점이든 두 점에서는 만나요. 별 차이는 크게는 없네요. 나중에는 그래도 거리 공식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제 18번 다음 문제로 갑시다. 중심이 2,3이고 직선에 접하는 원의 넓이가 8파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 반지름이 2루트 2라는 소리인데 R이 2루트 2라는 소리이고, 그 다음에 직선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 반지름의 의미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중심이랑 직선의 거리로 대신 써먹을 수도 있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중심이 2,3인데 어떤 직선이 슝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거리가 D가 반지름이 되어준다면 접한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게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거리 D가 개수가 1, 1이니까 루트 2, 그 다음에 절대값 2 대입하면 2, 3, 마이너스의 3 더하기 K, 얘가 2루트 2가 되도록, 루트 2 넘기니까 4가 됩니다. 절대값 그대로 K-1의 절대값은 4가 되더라. 그러면 K가 절대값 풀면 뿔마 4가 되고요. 1을 넘기게 되니까 플러스 1 뿔마 4가 되더라. 5랑 마이너스 3이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다. 자, 현의 길이는 피타 문제겠죠. 생각을 해봐도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얘를 땡강 잘랐대. 그러고 나서 질문이 뭐냐 그러니까 현의 길이를 4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직선의 식을 결정해 보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선의 식을 결정한다고 무슨 소리냐면 원은 지금 중심도 알려졌고 반지름도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직선의 식을 결정하세요가 무슨 소리냐면 여기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얼마냐를 결정을 하면 직선식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반지름이 3인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반지름은 3이고 현의 길이가 4라 했으니까 반 잘라서 여기는 2만 이렇게 좀 써먹자. 그러면 여기서까지 거리는 중심이랑 직선의 거리가 루트 5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왠지 답으로 볼 때도 답이 직선이 두 종류가 나오겠네. 밑으로 루트 5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거리가 루트 5가 되도록 직선식을 왼쪽으로 다 보냅시다. 2x랑 더하기 y랑 마이너스 k랑 0.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은 2,1, 거리는 루트 5. 그래서 d는 루트 5가 되면 된다. 2, 1이니까 부모는 루트 5고요 2를 대입하면 4, 1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의 k 절대값 넘기면 5 마이너스 k, 그냥 k 마이너스 5 합시다. 절대값이니까 k 마이너스 5는 5가 된다. 그래서 k 마이너스 5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맞나요? 그럼 k는 10이거나 0인데 양수 물어봤으니까 10만 답으로 찾으면 되겠다. 점에서 원의 끈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할 때 접선 길이 구하세요 라는 이야기죠. 그림으로 생각을 해봐도 원이 있고 외부점에서 접선 길이 물어보는데 반지름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서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이전까지 일단 여기는 직각삼각형이 존재할 겁니다. 아는 거 적어봅시다. 여기는 3,2가 되고 표준형을 바꿔서 적어봐야 되겠네요. x제곱에 4x 더하기 4 y제곱에 2y에 더하기 1 여기 공짜로 얘 4 해줬으니까 여기 4 그렇다면 x 플러스 2의 제곱 여러가지를 알 수가 있네요.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반지름이 2가 된다. 3이랑 5가 되고 거리가 3이니까 25랑 9 루트 34 여기 거리는 루트 34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2니까 피타 쓰면 4를 빼면 루트 30인가요? 간단하네요. 자, 원위의 점이랑 직선 사이 거리 중에서 저번 시간에인가 자연수 거리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했었잖아요. 맞죠? 그거랑 뭐 비슷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소 최대를 물어보니까 원이 있고 한 점에서 최소는 뭐 이렇게 표현할 테고요. 최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최대일 테고 중심에서 중심 뚫고 제일 멀리 가면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고 이 외부 점에서부터 중심까지를 직선으로 연결한 데서 가장 먼저 원이랑 마주하는 요점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될 테고 눈으로 봐도 여기가 D가 되니까 D에 R을 더해 준 게 최대가 되는 것 같고요. 최소는 눈으로 봐도 D에서 R만큼 빼면 될 것 같아요. 최소는 D에서 R을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D랑 R인데 R은 이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 y제곱에 4y에 더하기 4 그럼 P가 이거예요. X 마이너스 Y 플러스 P가 뭐지? 이 점을 P라고 이런 이야기. 그러면 그 다음에 선이 X 마이너스 Y 그거예요. 공짜로 5 해줬고 마이너스 3 넘기면 더하기 3 되고 반지름 2루트 2 찾았고 거리는 직선이랑 중심이랑 중심은 1, 마이너스 2 거리 D를 구해봅시다. 1 루트 2분의 1 대입하고 마이너스 3, 6 3 루트 2 거리랑 반지름을 알게 되었으니까 최대는 2를 더해서 5 루트 2 최소는 2를 빼서 루트 2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원위의 점을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다 덧칠을 해보면 중심이 지금 원점에서 반지름이 R인 어떤 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원의 식이 X제곱에 Y제곱이 R제곱이다. 근데 어떤 점 원위의 접점이 X1, Y1이면 이 접선의 식을 한 번에 바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X제곱 대신에 X1, X 적어주고 Y제곱 대신에 Y1, Y 적어주고 R제곱이다. 이런 형태로 해서 접선의 식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를 원점이니까 얘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접선이랑 수직이 될 텐데 얘를 기울기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 여기가 x1, y1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0,0에서 x1, y1의 기울기니까 x1분의 y1이다 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될까?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를 알아버렸으니까 식을 세우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직선의 식 세워봅시다. y는 기울기 마이너스 y1분의 x1 어디 지나나요? x 마이너스 x1 지나요? 그 다음에 y1 지나요? 양변에 y1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y1의 y는 마이너스 x1 괄호 풀읍시다. x1의 x 더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자, 얘는 이쪽으로 넘겨서 적으면 x1의 x y1의 y는 x1의 제곱 y1의 제곱인데 x1, y1은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원에다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x1의 제곱이랑 y1의 제곱은 r의 제곱이 성립을 할 겁니다. 원 위의 점이니까. 그래서 얘 대신에 r 제곱이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인 접선 공식은 가장 기본적인 접선 공식이죠.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공식은 x1, x, y1, y, r 제곱이다 라는 형태로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예를 들면 x제곱 y제곱이 루트 2의
제곱인 이런 형태라 그러면 1,1을 지날 겁니다. 얘가 1 대입하게 되면 2가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1, 1일 때 접선의 식은 어떻게 되느냐? 1 곱하기 x 1 곱하기 y는 r제곱이 2가 된다. 끝. 뭐 이렇게 구하자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심이 0,0이 아니라 a, b가 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똑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여기다가 살짝 좀 덧칠을 해보면 아까는 0,0 기준이었는데 이번에는 a, b라는 중심에서 x1, y1까지를 반지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데 대한 수직이 되는 접선의 식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면 기울기는 뭐가 될까? x1 빼기 a 분의 y1 빼기 b가 기울기죠. 아까는 이렇게 적었었던 게 x1 a y1 b가 여기 반지름의 기울기고 맞죠? 얘를 역수로 뒤집으면 접선의 기울기 나오고 얘를 지난다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기억하는 거 x제곱 대신에는 뭐를 적자? x1 x를 적자. y의 제곱 대신에는 뭐를 적자? y1 y를 적자. 이 유도 과정을 기억해서 하는 거는 이런 거를 한번 적어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하게 외우지 마시고 x-a의 제곱 대신에는 한 개씩 x1-a x-a 골고루 하나씩 적어주면 되고, y-b의 제곱 대신에는 한 개씩 y1-ab y-b 이렇게 바꾸어 주게 되면 나머지는 똑같죠. r제곱이랑 이런 형태로 해서 공식을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3번에는 이 이야기를 다 통틀어서 x제곱 대신에는 얘를 적어주고 y제곱 대신에 얘를 적어주는 건 맞는데 이 부분은 아까 본 데는 없는 거겠죠. 이거는 x 대신에는 2분의 x1 더하기 x를 y 대신에는 2분의 y1 더하기 y를, 그럼 교과에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xy 곱의 형태가 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x1의 y y1의 x 이런 형태로 크로스해서 곱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얘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형태는 나중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억을 해두면 2학년 가서는 분명히 쓰게 될 텐데 지금 당장은 그냥 알아두면 좋은 정도, 딱 요선까지만 생각을 합시다. 그 다음에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개념 체크 20이 너무 쉬우니까 여기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2,1이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바로 대입하면 x1 x가 2x란 이야기고 y1 y는 y란 이야기고 5가 된다, 이렇게가 답으로 바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표준형에 대해서도 공식을 안 외울 경우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공식을 외우고 푸는 게 확실히 낫습니다. 자, 접점 표준형에서 1,-1을 중심으로 하는 원에서는 아까 어떻게 하더라? 제곱을 한 개는 x1 빼기 1이었죠. 여기 x1이 4니까 4-1에 x-1 이렇게 기억을 하자라는 소리죠. y1이 -1이죠. -1 더하기에 2 y 더하기에 2는 나머지는 그대로였습니다. 10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여기 중심이랑 아까 증명을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중심이랑 접점의 기울기를 찾아서 여기 기울기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 기울기를 결정을 하고 그 수직이 되는 기울기를 결정된 거랑 얘를 지난다 했으니까 이 점을 지나고 이 수직이 된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을 표현한다 해도 되긴 되는데 기니까 한 번에 바로 표현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필수의 24는 좀 실전이라면 갈등이 생기겠죠. 이 부분에 대한 그 접선식을 x1에 x에 y1에 y에 마이너스 4에 x 한 개 있는 것은 2분의 x 더하기 x1 2에 y가 한 개 있는 것은 2분의 y 더하기 y1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여기에다가 3,1을 대입해서 푼다라는 게 뭐 쉬운 형태는 쉬운 기억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표준형으로 또 바꾸어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x-2의 제곱 공짜로 4 해줬고요. 그 다음에 y 더하기 1의 제곱 공짜로 5 했으니까 얘는 5가 되겠네요. 자, 이 상황에서 3,1에 대해서 접선식으로 바로 가는 거는 기억하고 있다면 좀 어렵진 않죠. 3-2에 x-에 2 y 대신에 1 대입하면 1 더하기 1에 y 더하기 1은 5다. 여기에다가 얘를 대입하는 것보다는 이 형태가 조금은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원론적인 풀이는 차츰차츰 줄어들 테니까요. 자, 기울기를 알 때 접선 공식인데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해놨지만 지금 요거를 찾아볼 텐데요. 이거 찾는 게 여기서 요 형태로 가게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평행이동으로 아까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접점하고는 좀 다릅니다. 평행이동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무시를 하고 이 부분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충분하다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엄밀하게 따지면 평행이동 하고 나서 이 접선식은 교과 밖으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는 학교 시험으로 잘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원의 중심이 원점인 형태에 대해서 이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 자체가 뭐냐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원이 있는데 기울기만 주어져 있어. 그러고 나서 접선을 구하래. 원이 있는데 기울기가 2래요. 그러면 이런 접선과 이런 접선 두 개가 존재할 것 같네? 맞죠? 당연히. 그래서 답이 뻘마 두 개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고, 중심이 원점이니까 y절편 두 개는 똑같이 뻘마로 대칭 형태이겠다라고. 자, 그럼 해봅시다.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직선 시작을 우리는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두자고, 우리 n을 결정을 하면 돼. n은 알고 있어. 얘는 주어져 있습니다. n이 궁금해요. 그러면 판별식이냐 원의 성질 중에서 거리 공식이 조금 더 편하다 했으니까 얘를 한쪽으로 몰아봅시다. mx-y 더하기 n은 0이다. 얘 직선이랑 중심이랑 거리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반지름하고 같으면 되겠네. 그렇다면 여기서 다행히 중심이 원점입니다. 그래서 D가 R이 되면 되겠네. D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루트 M제곱 더하기 1 절대값. 자, 0,0에서의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0, 0 대입하니까 0, 0 되고 N만 남네. 그렇다면 얘를 넘기게 되니까 절대값 N이 뭐가 되느냐니까 R 곱하기 루트의 M 제곱 더하기 1이 되더라. 그래서 Y절편 N은 뿔마 R의 루트의, 그래서 N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서 또는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결정을 하는 거겠죠. 유도 과정입니다. M은 알고 있는 거 상수라고 봐야 돼. M은 상수야. 그렇다면 Y절편 N이 뭔데? 얘가 궁금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Y는 MX, M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뿔마 반지름 M제곱에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해서 얘를 우리는 기울기 공식이다. 원에서 기울기를 알고 반지름을 알면 접선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공식으로 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얘는 살짝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원이 땡겨가는 만큼 직선도 땡겨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평행이동으로 생각을 해도 무방하고,
도형 이동 보고 나면 저 부분 x-a, y-b가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판별식 증명은 안 해도 상관없고요.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지금 고2들한테 뭐 문제 풀이하다가 이거 기울기 공식 물어봤다면 4명 중에 3명은 처음 본대. 그래서 굉장히 때리고 싶었어, 개수를. 그러면 안 돼. 분명히 나온 거고 나중에 도움이 될 때가 있다. 계란의 이과 계열 쪽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도형 파트를 볼 텐데 여기에서 조금만 달라지면 또 뭐가 되는데 이거를 새로 기억을 하고 가야 되면 그건 좀 많이 둘러가죠. 자, 기울기 쉽죠? 이거는 반지름 여기서 딱 보니까 반지름 R이 2가 되고 기울기 M이 지금 2가 되는 거니까 바로 공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2x의 뻘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5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적을 수 있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26. 자, 이 부분은 저기 풀이 중에 주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우리 그 직선의 일반형 할 때 ax 플러스 by 여기다 적어 볼게요.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의 식이랑 y는 mx 플러스 n의 형태랑 어떤 차이가 있더라. 얘는 수직선 표현이 가능하다. 얘는 좌표 평면상에서 이렇게 생긴 직선 x는 3 이런 게 표현이 가능한데 얘는 이게 안 되더라. y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 x는 3 얘가 어떻게 하면 x는 3이 될 수 있을까? y가 없어져야 되는데 y 앞에 개수가 없으니까 안 없어지고 m이 또 무한대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 m이 무한대가 돼야 되는데 기울기가 무한히 커져야 되는데 이것도 표현이 안 되고 좀 단점이 있었죠. 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얘는 표현상의 단점은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서 이야기하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원이 있는데 이 원에 대한 접선 중에는요 수직으로 되는 선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2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1개는 안 됩니다. 무조건 2개예요. 외부에서 접선을 그게 되면 무조건 2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울기 공식으로 썼는데 기울기 공식을 했는데 1개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없는 게 아니라 수직선 이어서 이런 형태로 표현을 못하는 바람에 나타내지 못했던 것 뿐이지 접선은 존재할 것이다. 원이 외부에서 그은 접선은 항상 2개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울기 공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기울기 공식으로 하면 기울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반지름 R이 인 거는 알기 때문에 R은 mx의 뻘마 R 2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이다. 이까지는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얘가 4,-1을 지나면 된다. 그럼 얘를 지나겠네.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4는 마이너스 2m 뿔마의 2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다. 왠지 쉽게 m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를 약분하고 얘를 넘겨서 적어보면 m 더하기 2는 2 약분했고요. 뿔마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제곱했더니 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4는 m제곱에 더하기 1이다. m제곱 없애고 넘기고 m 구해보니까 m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어라? 왜 한 개일까? 이제 여기서 이상함이 등장을 하는 거겠죠. 왜 한 개지? 그럴 때는 그림을 그려보는 게 최선입니다. 원은 반지름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이런 원인데 지금 외부 점을 그어보니까 마이너스 2,4라는 여기 점입니다. 여기는 왼쪽 끝점의 정확하게 위에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접선을 그었더니 기울기가
표현할 수 없는 이거는 표현이 되고 얘는 표현이 안 되는 이런 두 개의 접선이 나오는 거죠. 얘가 표현이 안 돼요. 이 형태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y는으로 표현이 안 돼요. 기울기 공식을 하겠다라는 말은 y는 mx 더 얼마의 무엇으로 표현하겠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얘는 지금 식은 x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x는 마이너스 2잖아. 이 공식을 아무리 찢고 복구해도 얘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고. x는 마이너스 2 끝. 이게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아예 표현이 안 되고 기울기 공식 썼더니 뭐가 m이 한 개밖에 안 나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울기 공식으로 찾았어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3x에 얼마에 반지름에 루트에 뭐뭐뭐 대입을 해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찾을 수는 있어요. 그 나온 게 여기 적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안 나와. 분명히 두 개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는 마이너스 2,4인 이 세로선이구나. 얘는 우리가 x는 마이너스 2라는 걸 따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을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생기긴 합니다. 식이 짧다라는 거. 식이 확실히 짧더라. 그래서 기울기 공식을 썼는데 왜 답이 한 개야? 그럼 한 개는 수직선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접점 가정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에서. 그러면 접점을 x1, y1이라고 두자. 얘가 어딘지는 아직은 몰라. 어딘가 있겠지. 접점을 가정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성질이 나오는데요. 한 개는 그 접점은 원 위의 점이잖아. 원 위에 있잖아요. 그럼 얘를 원에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x1 제곱에 y1의 제곱은 4를 만족하는 점일 거야. 그 다음에 x1, y1에서의 접선식을 표현해 봅시다. 접선식은 뭐가 되느냐니까 여기에다가 x1의 x, y1의 y는 4가 돼요. 얘도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접선이 어디를 지나느냐 그러면 마이너스 2,4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접선은 마이너스 2,4를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접선은 마이너스 2,4를 지난다. 얘를 대입을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2x1 4 y1은 4가 된다. x1, y1은 아직 모릅니다. xy에 마이너스 2,4를 대입하는 거지 x1, y1에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직선이 여기를 지나요를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랑 얘 둘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연립합니다. 여기를 x1 2를 약분하고 x1을 대입해서 y1을 두 개를 구하고 접점을 찾겠다는 소리겠죠. 과정은 생략해서 접점을 찾아보면 여기서 말하는 x1, y1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마이너스 바로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2랑 0이랑 그 다음에 5분의 8 마이너스 5분의 6 5분의 8. 자, 연립에서 이 과정을 찾는 것이 조금 더 얘보다 수고롭지 않는가. 계산은 얘가 훨씬 깔끔한 거고 연립에서 찾게 되면 장점은 있어요. 어떤 장점이냐 그러면 접점 길이 연결하는 선분의 길이 물어보고 이런 거 하면 무조건 1로 가야 되겠죠. 왜?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점에 이런 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나중에 뭐 다른 식을 이야기하겠지만 요 둘을 연결하게 되는 직선식을 아예 물어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또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뭐를 얘랑 만들어지는 접선인데 마이너스 2,0에서 접선 끄니까 어떻게 되느냐니까 수직선이잖아. 얘는 뭐가 되겠다. 그냥 x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접선식 어디다 대입합니까? 여기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여기는 0 대입하니까 없어지고 얘가 나온 거고 이해되겠죠?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얘를 대입하면 얘를 대입하면 5분의 6x x1 자리에 5분의 6x 그 다음 y1 자리에 5분의 8y는 4다. 5 곱하고 약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두 번째 접선
3, 4 마이너스 10 이런 형태로 두 번째 접선을 구할 수 있다. 장단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접점을 가정하고 풀면 장점은 연립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질지 모르지만 접선을 둘 다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와중에 접점을 찾게 돼요. 접점을 찾아야지만 얘를 어떻게 접선식에다 대입을 해서 접선을 두 번째 접선을 찾아내겠다, 이 과정으로 간 거거든요. 접점을 우린 증권 과정에서 접점을 알게 돼. 접점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푸는 게 맞겠죠. 그 다음 기울기 공식을 사용하겠어 라고 하면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뭐냐, 수직이 되는 접선이 나오게 되니까 살짝 에러가 있더라. 왜? 그 한계를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확인을 해서 답을 찾아야 돼.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이런 점이 있어도 괜찮은 풀이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수직이 되는 게 없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접선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확실히 계산만으로는 접선을 기울기 공식이 좀 나은 의미가 있어요. 식이 깔끔하고 연립 안 해도 되고 제곱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좋다. 그래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시간 여유가 되든 안 되든 앞으로 이 문제를 풀 때 유제만 봐도 349랑 50에 보면 외부점에서, 그 다음에 51은 기울기 공식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혹시 풀다가 막히거나 틀리면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거 아니라도 다시 설명을 할게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351은 기울기 공식이 확실히 좋아 보이고, 그 다음 49, 50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지읍시다.